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주역점 제너럴 리딩을 위해서 5가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1의 자리 1, 6, 2, 7, 3, 8, 4, 5, 5, 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5 이하까지는 그냥 두고 6부터 0이다. 6, 7, 8, 9,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의 자리만이니까 6이 넘어가면 그냥 5를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그러니까 저는 지금 2월 6일에 해당하는 6이라는 수의 이때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7일날 들으면 7을 더하는 거고 8일날 들으시면 8을 더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좀 하셔야겠죠. 제가 6일날 했다고 6만 더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이 차등을 좀 두기 위해서 좀 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나는 뭐 그렇게 안 하고 싶다, 그냥 뭐 복잡하게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부터 5까지 해서 내가 그냥 찍어서 그냥 그 해당 영상 보겠다 그래도 됩니다. 2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수가 1하고 6에 해당되시는 분들 1번을 보시면 되겠고, 2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제 5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8에 해당되시는 분은 3번, 4에 해당되시는 분 4번, 5는 이제 2가 되겠죠. 이렇게 1, 6에 해당하시는 분은 1번, 2, 7은 이제 5번, 3, 8은 3번, 4, 9는 4번, 5, 0은 이제 2번 이렇게. 그러니까 1, 3, 4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2번하고 이제 5번에 해당되시는 분은 각각 2, 7은 이제 5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 5, 0은 이제 2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주역 점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해당되는 이제 화천대유계가 나왔어요. 화천대유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되게 유명한 그런 사건으로 막 회자되어 가지고 화천대유 이름이 좀 낯설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주역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려면 재미도 없고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또 많아서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선택을 하셨든 뭐 생일로 계산을 하셨든 어쨌든 지금 1번의 이 화천대유 구사가 변한 산천대축을 좀 맞이하게 되실 건데 가장 필요한 얘기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생략된 것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주역 강의를 할 때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할 테니까요. 대충 이제 요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막 뭐가 진짜고 뭐가 정답이고 막 그렇게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대강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천대유의 구사 아래 건금과 위에 리화라고 하는 오행상 이제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얀 건 금이고요, 빨간 거는 이제 화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리가 이제 간으로 변한 이 간의 모습이 되겠고, 이 가운데는 과정인 겁니다. 과정. 이 괴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화천대유괴에서 2, 3, 4가 밑으로 오고 3, 4, 5가 위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괴, 상괴 이런 식으로 해서 화천대유가 산천대축으로 가는 과정이 택천쾌라고 하는 이 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이제 산천대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축이 결과니까 이 대축이라고 하는 걸로 뭔가 영향을 받겠구나. 그 과정에는 이 택천쾌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 갈 것이고. 자, 일단은 화천대유의 괴사를 보면 뭐 대유 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뭐 형통하다. 그래서 이제 대유괴를 보통 좋은 괴로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화천대유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막 나쁜 내용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할 만하고 좋은 일 있고 뭐 크게 형통하고.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주역점을 많이 쳐보면서 임상 사례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유괴가 나왔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들을 좀 겪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이 괴 느낌을 좀 보면은 이 끊어진 게 음이고 이 길다랗게 돼 있는 게 이게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역은 그냥 막대기 놀이에요. 막대기 놀이. 음양의 장난인 거죠. 음양 장난. 양이 5개고 음이 하나인데 이 자리에 또 의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자리보다도 이 5번째 위치에 해당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5층에 해당하는 위치가 임금의 자리란 말이죠. 그 임금의 자리에 음이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대통령이나 왕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 또는 여자에 준하는 부드러움과 유순함을 갖고 있는 그런 음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뭐 여자 사장님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올해 지금 병원연에 지금 주역 좀 한 해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현재 뭔가를 좀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윗사람에 해당되는 음적인 사장 내지는 대표, 대장 이런 사람을 좀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 조심하라 이거는 그 사람이 뭐 나에게 나쁘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내가 실수라든지 오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육계가 이제 원형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이게 사실상 농사랑 관련된 부분에 이제 뭐 기우제 지내고 비가 내리냐 마냐 하면서 이제 풍년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거든요. 화천대유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주 큰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택정쾌라고 하는 거는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1음에 대한 게 이 상육으로 가 있어가지고 맨 위를 이제 상이라고 하는데 음이 있으면 상육이고 양이 있으면 이제 상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택정쾌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거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산천 대축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대축이라고 하는 크게 쌓는 의미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 대축이 뭐 나쁜 괴는 아니에요. 좀 좋은 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을 뽑았을 때도 그렇고 뭐 좋은 일, 좀 긍정적인 일.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대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칠간산이라고 하는 이 간계가 좀 막히는 형국을 띄고 있어서 우리가 뭘 쌓을 때도 움직이면서 쌓을 수가 없잖아요. 한 곳에 가만히 이제 주머니에 뭘 담든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든 이 축이라는 게 이제 축적한다는 뜻인데 이 대축이라고 하는 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 결과, 이 직괴라고 하는 이 위에 보이시죠? 직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과고 본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괴는 사실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주역을 막 비틀고 아래 위로 바꾸고 뭐 음령을 바꾸고 하는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90도로 꺾고 180도로 뒤집고 막 위아래를 바꾸고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뭐 착종괴니 배압괴니 도전괴니 뭐 이런 것들을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딱 혹괴만 그 중에 혹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혹괴는 이제 일에 대한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택정쾌로 아까 결단을 내리거나 뭔가 하나를 크게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사에 대한 효사를 보면은 비기팽무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기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팽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원래 비기방이라고도 뭐 읽는데 정음은 비기팽입니다. 그 다산 주역 사전에도 그렇고 팽으로 조언을 좀 했었던 바가 있는데 비기방으로 써있는 구절들도 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자 자체는 방도 있고 팽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기팽이 맞다 이 얘기죠. 의미에 따라서 또 다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기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좀 커져가는 본인의 상황, 어떤 권위가 될 수도 있고
일이 좀 잘 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라 이거죠. 자만하지 말고 이 흐름대로 계속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화천대유가 나왔는데 지금 뭐 대유 원형이니 무슨 비기팽이니 오버하고 자만할 재산도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이게 오버하지 말라. 이게 부풀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 부풀리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제 부풀릴 게 없다는 뜻도 된단 말이죠. 거꾸로 해석하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재물적으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그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집단의 어떤 리더나 뭐 오너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건괴를 상징하는데 이 건괴에서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결국 산천대축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이런 걸로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진짜 뭐 좋은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주역에서는 여러 가지 경고를 하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화천대유가 나온 거는 극단으로 굉장히 쏠려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이 하나고 양이 하나인 괴들이 있거든요. 음이 하나는 6개, 양이 하나인 괴는 6개 이렇게 위치별로 이렇게 천풍구부터 뭐 천하동인, 천택리, 풍천소축, 화천대유, 뭐 이런 택천괴 이렇게 이름 오양괴가 6개가 있어요. 일양 오음괴도 6개가 있고 그런 괴들은 굉장히 치우쳐 있다 이거죠. 에너지가. 당연히 막대기가 6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양이고 하나만 음이면은 그 다른 쪽으로 음 쪽으로 쏠리든 양 쪽으로 쏠리든 에너지가 쏠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다양한 양들 있죠. 5개의 양들이 하나의 음에 쏠려 있는 형국이란 얘기죠. 근데 이 음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군주다 이거죠. 여군주 또는 결정권자, 인사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주 다양한 중상모략이 생길 수도 있고 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좀 피곤한 일, 시끄러운 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뽑았잖아요. 점을 쳤는데 이 뽑은 거에 대해서 위치는 4번 위치인 거예요. 이거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음에 해당하는 군주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게 음량이 거꾸로 돼 있어요. 원래 4효의 자리는 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1, 3, 5는 양이고 2, 4, 6은 음이 되어야 그걸 아주 바른 위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정, 응비, 승승 이런 주역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운데 중심을 잡았는가. 그게 2효하고 5효를 얘기하겠죠. 그 위치를 득하면 이제 중을 얻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 위치에 있는가. 양이 양자리에 있고 음이 음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홀수는 양이고 홀수가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짝수는 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하고 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1, 3호에 해당되는 부분 이 건괴에서 초효하고 3효에 해당되는 건 양이니까 자리를 얻었죠. 그런데 5효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4도 마찬가지예요. 2, 4, 6으로 봤을 때 2, 4, 6이 다 양이에요. 그러면은 화천대유의 느낌 자체는 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본진을 또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공격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러 나가서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라도 상대방이 빈집을 턴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화천대유는 에너지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의지만 앞서가지고 아 이거 다 몰빵해서 투자하자. 전쟁 공격하자. 근데 본진은 방어를 안 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음이라는 거는 방어도 되고 빈집을 지키거나 경계를 하고 경계병들까지도 다 전투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모습은 이제 음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자리를 얻지 못했고 양의 에너지들이 너무 극성하니 그 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금 누르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맨날 막 힘들다고 막 징징거리고 막 나 죽겠다 소리하고 막 그럴 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당연히 이렇게 겪어야지 나중에 대축으로 크게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방향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방향성을 제대로 바꿔라. 택정쾌. 뭐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나중에 큰 손실을 본다. 현명하게 지금 시국에 맞는 그런 판단을 잘 내려야 되니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가만히 있지 마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라. 결단을 내려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 택정피해라고 하는 부분에 이 태금 자체는 기쁜 일,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도 되니까 내가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무조건 은둔하고 그러지만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방향으로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투자가 됐든 즐거운 일, 기쁜 일 이제 그런 걸로 해결을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인 거죠. 뭐 그게 누구하고나 아무나 뭐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문도 좀 구하고 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술 한 잔을 기울이든 식사라도 하든 그러면서 이제 내 어떤 모습들을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가도 돼요.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알아서 택정쾌는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 안에서의 양적인 문제들이 알아서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산천대축이 되겠죠. 이 대축은 크게 쌓이는 것도 되고 크게 막히는 것도 됩니다. 이 간꾀라는 게 이게 그친다는 의미, 뭐 그칠 지를 써가지고 이 간꾀가 좀 막혀있는 형상을 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힌다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차로 운전하다가 멈췄어요. 그야말로 막힌 거죠. 근데 멈췄으면 답답하긴 하지만 앞에서 달리던 차가 사고가 났다. 당연히 움직임을 멈춰야죠. 이 간꾀가 멈추고 막히고 기다리는 이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게 긍정적일 때는 내가 뭔가를 쌓아두고 기다리면서 좋은 기회를 차지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부정적이면은 지금 하던 일에 대한 게 중단이 되거나 뭐 스톱되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좀 나아가기가 좀 힘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게 화천대유 구사가 동했잖아요.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효가 동했다는 얘기죠. 구사가 동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숫자 그대로 얘기하면 뭐 양력 4월에 해당하는 임진월 되겠죠. 이제 경인, 신묘, 임진 이렇게 가니까 4월에 해당하는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찾아오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든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든 4월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예의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화천대유라는 것 자체를 통으로 12달로 놓고 보면 이 밑에 있는 합괴, 이 합괴가 상반기, 그리고 이 상괴가 하반기로 놓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가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탑을 밑에서부터 쌓잖아요. 뭐 15층이라고 하면 15층부터 쌓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준은 밑에 합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가 이렇게 합괴고 그 다음이 상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는 언제까지예요? 2월부터 시작했다 치면은 7월에 해당하는, 양력 7월에 해당하는 을미월까지, 을미월까지가 이제 상반기고, 하반기 딱 넘어가는 이제 8월, 병신월 되겠죠? 병신월부터가 상괴에 해당하는 이제 삼리화 의미를 띠고 있는데,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변화의 흐름들로 인해서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력 4월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이렇게 예의주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반기가 딱 끝이 난 한 8월, 9월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 또는 변화가 찾아올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정이 기반되지 않고 지금 뭐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섣불리 움직이고 조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뭐 정보에 대한 걸 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되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작업하시는 것들 그 신중하게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 백업을 안 해가지고 자료를 다 날려먹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뜻하지 않게 해당 자료가 든 뭐 메모리든 하드디스크든 분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서류가 될 수도 있고 지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실물에 대한 우려, 이 화천대유계에서 분실점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실제로 분실 점례가 이제 공개된 것만으로도 한 대중적으로 한 2건 이상이 뜨는데 그 분실점을 결국 찾기는 찾았어요. 찾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분실하고 점을 쳤는데 화천대유가 나오겠냐? 너무 성급하다 이거죠. 마음이 어디 뽕밭에 가 있다. 그냥 하고 있는 일하고는 다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정신으로 거의 뭐 지금 멘탈이 지금 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신을 좀 꼭 잡고, 자신 없으면은, 기억에 자신이 없으면은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화천대유의 의미, 뭐 계속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화천대유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산천대충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병오년 화의 기운인데 이 삼리화가 떴어요. 이 불에 대한 것도 양 기운인데 굉장히 강하잖아요. 드러나고 보여지고 펼쳐지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려던 것들, 더 이상의 이제 불 기운이 아니라 이 칠간산에 해당하는 토의 기운, 뭔가 막히고 고민을 하고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하든 알짜배기로 축소를 해서 아주 깊이 있게 유지를 하든, 이 뭔가를 좀 멈춰서서 고민하고 근심해야 될 때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갈까, 거기 회사로 이직을 할까, 막 이런 점을 만약에 쳤는데 화천대유 구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별 미동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움직임에 대한 거나 에너지들이 막 그렇게 들뜨고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산천대축으로 뭔가 크게 준비하고 내가 치고 나갈 그런 후대의 때를 도모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서는 절대 오버하면은 안 되는 그런 시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뽑으신 분들, 이제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6일인데 제가 이제 바로 또 이제 새해부터 하려고 했다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 난조로 인해 가지고 하루 이틀 좀 쉬었는데, 병오년 어쨌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움직일 일, 또 기대도 기대인 만큼 많으시죠?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주역 화천대유 설명 참고하시고, 시간 지나가지고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소식들 있는지 많이 궁금하니까요. 자,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점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택하시거나 2번 점괘 해당되시는 분들,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 본궤 보이시죠?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궤가 나와서 변해서 산화비라는 궤가 직궤로 나온 거죠.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 본궤가 현재 위치고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산화비궤가 이제 목적지,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제 혹궤라고 하는 것은 뇌택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궤 자체는 여기 이정이라고 되어 있죠. 바르면 이롭다 라는 뜻입니다. 바르면 이롭다. 그러니까 정도를 지켜가지고 이로움을 얻으려고 하면 이 정이 이제 고들정이잖아요. 곧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 편법이나 뾰족한 수 이런 걸 생각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해당되는 그 흐름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다운 모습으로 가라. 그리고 불가식길, 이거는 집에서 밥 안 먹는 게 길하다 이런 뜻인데, 밖에 나가서 활동하라 이 얘기죠.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 이섭대천이라는 글자가 경문에서 한 7번 정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섭대천 또는 뭐 섭대천, 용섭대천 해가지고 변형된 뭐 글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섭대천 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한 7번 이상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 이천 지명 있죠? 그 이천 지명에 보면은 또
도로명 주소에 이섭대천로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자체의 지명이 이런 이섭대천을 따가지고 지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죠. 자, 산천대축의 궤 자체는 칠간산궤가 상궤에 있고 일건천이라고 하는 건금에 해당하는 이 건궤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 삼양이에요. 이 양효의 막대기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여러분의 이 속마음과 겉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천대축이 바깥 상황은 칠간산이고 안에 있는 현재 모습은 일건천이다. 그럼 일건천이 밖으로 나가야지 활동을 하는데 이 밖에서 막고 있는 형국이죠. 이 간이라는 거는 멈추게 하고 그치게 하고 뭔가 쌓이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대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쌓아서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축 자체가 가축을 기르는 의미도 돼요. 가축을 기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가축을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집에서 밥 먹지 않아도 어디 움직여도 길하다 이런 얘기죠. 집에서 밥 먹지 않아도 길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쓸 돈이 있는 거죠. 돈이 있든 식량을 조달을 하든. 그리고 이섭대천은 어느 정도 큰 결심을 해서 결정을 하기에 이롭다 이런 거죠. 이 이로울 리자가 2번이나 나오죠. 이정.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고 나서 그 점을 물은 일에 대해서 이로운 바가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천대축이 현재 상황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 있겠죠. 학업이든 직장, 사업이든 뭐 일에 대한 것들이든 사람 관계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쌓아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산천 대축이라는 괴가 있고 풍천 소축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쌓고 크게 쌓고 이렇게 크게 상반되는 이런 괴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축이 있으면 이제 뭐 소축이 있고 산택손이 있으면 풍래익이 있고 후화 기재가 있으면 화수 미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상반되는 의미들이 좀 있다. 여러분이 이제 크게 쌓아놨으니까 그 쌓아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산천대축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맨 밑에서부터는 지금이 이게 구위가 변했다고 했잖아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효가 동한 겁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가 돼서 이게 양의 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구가 변했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움직이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효가 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움직이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 밑에 여탈복이라고 돼 있죠. 술의 바퀴가 빠진 겁니다. 탈락됐다. 술의 바퀴가 이제 빠져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움직일 수 없을 수가 있고 무슨 소리냐 난 지금은 뭐 잘 하고 있다. 병원연의 전반적인 운기 자체가 움직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흐름이 막혀 있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라든지 재능, 뭐 실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을 만나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어디 뭐 싸움을 하러 나가도 되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가 있으면 발표를 해도 되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근데 바깥 상황 자체가 여러 환경 자체가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2번째 단계잖아요. 3층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실전 훈련을 받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구자라든지 창업자가 있어요.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구위가 변한 이 상황의 산천대축을 보면 갑자기 예산이 들어오기로 한 게 중단이 되거나 인허가 같은 게 늦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기로 한 핵심 파트너 있죠. 동업자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소식이 없다든지 나는 안 하겠다
이탈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본인이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느라 지금 현재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꽉 막혀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천대축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상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라고 하는 직괴에 산화 빗괴가 나왔죠. 이 산화 비는 포장이라든지 장식, 거칠해. 그러니까 왁구 따지는 거, 막 휘황찬란한 간판 달고 이런 거,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축이 변해서 비가 됐잖아요. 원래 비의 그런 괴사, 내용을 얘기하면 비는 형통하지만 나아가면은 작은 이로움만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해봐도 크게 좋은 건 별로 없다, 조그만한 이로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판결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합계가 동했기 때문에 상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칠간산이라고 하는 이 막혀 있고 그쳐 있고 정지돼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으로 막혀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여러분 현재 운기가 지금 막혀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당연한 거고, 아직 막혀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막혀 있을 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막히더라도 그래 예상했어. 산천대축이나 선압이나 이 칠간산이라고 하는 괴가 의미하는 게 있으니 막혀 있는 걸 예상해서 그 다음 플랜을 가는 거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막히니까 이제 당황하겠죠. 차가 이제 고속도로 쭉 달리다가 갑자기 막혀 있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면 당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운기 자체가 이 칠간산의 의미로다가 어딘가 막힐 조짐이 좀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찌감치 터진 사람은 그걸 해결하기가 아주 수월하겠고, 이제 조만간 터질 문제라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 새로운 것은 너무 오버하고 나대지 말고 좀 자중을 하라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빗괴의 가장 핵심 키워드, 꾸미고 장식하고 이제 왁구 따지고 이런 건데, 그런 것 자체를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산천대축에서 산화비로 가니까 자꾸 외형을 따지게 된다. 차를 고르려고 해도 외제차라든지 겉보기에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집을 사도 그렇고요, 뭐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좀 소위 뽀대가 나는, 뽀대는 너무 옛말인가? 뭐 간지가 나는, 요즘에는 뭐 치인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 킥이다, 치인다,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눈에 확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압권이다, 관건이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대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으면 작은 성과는 얻을 수 있어요. 산화비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다. 쉽게 비유를 들면 자동차가 가다가 지금 고장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그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임시로 어디다 두고 지금 빨리 택시라도 타가지고, 뭐 남의 차를 타든 택시라도 타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은 충동이 이 뇌택기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뇌택기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되도록 취하려고 하는 그 점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실부인이 아니고 첩이 될 수도 있는데, 세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이 진이 장남이고 이 밑에 태가 소녀인데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성급하면 나중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찌 형통하다 할 수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주역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 안에 뇌택기매라고 하는 혹계의 내용들이 있으니 산천대축으로 뭘 하든지 간에 이 뇌택기매의 유혹에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다.
자꾸 뾰족한 수를 내거나 뭔가 편법 있잖아요. 편법. 아니면 지름길.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가면서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그거. 그러니까 보통은 안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방법으로든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데, 또는 안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를 뭐 뺏어 오든 뭐 간곡하게 부탁을 하든 뭐 비리를 하든 뇌물을 먹이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뇌택기매가 이 혹계로 있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지금 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자체가 이제 우리의 진이고 진동한다는 의미 되거든요. 움직이는데 자꾸 내가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기회만 주어지면 대박인 것 같은 그런 부푼 꿈이 있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근데 위치적으로는 이 2효하고 5효 있죠. 이거는 이제 중을 얻었다 해가지고 크게 손해라든지 문제는 없는 위치란 말이죠. 그런데 2효 자리가 원래 음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지나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지금 자중을 해야 되는데,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마음들 있죠. 누가 뭐 싸웠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막 뭐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움이 좀 생기게 된다. 그런 걸 좀 경계해라, 이런 겁니다. 본질은 내가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이득으로 인해서 누구 편을 든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축의 현재 상태, 강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여탈복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브레이크 걸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차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긴급 출동을 불러서 견인을 하든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할 거는 취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좀 답답하고 조급함이 좀 있겠죠. 못 나가게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자체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품성 있는 물건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뭘 갖다가 팔고 싶은 거죠. 유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투자도 받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다가 설계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병원년 자체잖아요. 이 병원년이 화인데 화생토로다가 이 칠간산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일관천을 누르고. 그러니까 화라는 것 자체가 이게 칠간산을 더 생조를 하니까 이 막혀있는 문제가 막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화비의 삼리화 자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으니 이 관계를 더 생조했을 때 에너지가 과연 움직이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자중을 해야 됩니다. 절대 나서거나 나대거나 오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축 자체는 이게 불가식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밖에 나가도 인정받을 만큼 이제 불가식 길이 섭대천이잖아요. 큰 결정도 하고. 근데 이 대축 안에도 크게 나누면 6가지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층부에 있는 1, 2, 3 이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아직 나설 때가 아니면 자중하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세상 밖을 나갈 준비를 하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은 때가 좀 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운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괴가 나왔다 해서 그럼 산천대축이 안 좋은 괴냐? 산천대축 괴 자체는 좋은 괴 중에 하나예요. 뭐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솔직히 절대적으로 뭐 단정 지을 순 없는데, 나중에 크게 좋기 위한 준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축 자체가 막 크게 좋아가지고 결과를 바로 갖다 주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사례 같은 것도 많기는 한데 어떤 준비하고 기다리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준비하고 왜 기다리느냐? 크게 잘 되기 위해서, 크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도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크게 먹기 위해서 지금 하락세일 때 기다리는 거죠.
지금 뉴스에서 연일 비트코인이 점점 뭐 하락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내려갈지 그리고 또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갈 때일수록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닐까? 지금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나를 돈을 벌게 해주는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싼 값에 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는 사람이면 그 공포 심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가격에도 사는 거죠. 꾸준히 그냥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가상 화폐고 하니까 없어진다. 아주 사기다. 뭐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1억 넘어가서 한 6, 7천만 원 뭐 이상까지도 한 2억 가까이 갔었죠. 1억 한 6, 7천만 원까지. 제가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걸 뭐 믿고 안 믿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 돈 버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걸로 이제 하락장일 때는 잃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화두가 경제 뉴스는 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1억 돌파했을 때는 뭐 진짜 신문 1면에 완전 장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락장일 때 여러분의 운기가 하락세일 때 그러니까 사실 산전대추가 하락세는 아니에요. 근데 하락세 같은 느낌일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올라갈 거라고 했을 때는 올라갈 때까지의 여러 가지 파동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다주택자들 세금 매긴다고 5월 초까지 다 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버티려고 막 생각하고 준비했던 분들은 계실 텐데 지금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해서 어디 뭐 강남 압구정 이런 데는 10억도 더 싸게 내놓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렇죠. 지금 형국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무조건 지금 당장 이득을 보겠다 이거에는 왕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크게 내다봤을 때 이 대축이라는 게는 내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장차 큰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이런 지체하는 상황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끔 이제 시련을 주는 걸 할 수 있겠죠. 뭐 큰 안 좋은 일은 아니어도 계속 멈춰 있게끔 막 고통을 주는 거죠. 맹자의 또 고자 하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하면은 그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단련시켜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시련과 고통을 감수할 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든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큰 그릇이든 큰 일을 도모할 부분이든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뭐 나라를 구하고 꼭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고 그게 아니어도 본인 개인이 봤을 때 이건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모든 게 다 큰일입니다. 우리가 뭐 큰일이라고 해서 뭐 진짜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장군이 되고 정치를 하고 무슨 뭐 크게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무슨 뭐 BTS 블랙핑크가 되고 뭐 이런 것만이 뭐 큰일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유명세라든지 큰 돈을 벌고 큰 명예를 얻으면 그것도 큰일이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큰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능히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그게 큰일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유혹들이 따라온다. 뇌택기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성 문제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산천대축도 대축인데 지금 막 좀이 쑤시는 거죠. 많이 외롭기도 할 수 있고 우울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되게 답답한 형국. 그건 뭐 친구일 수도 있겠죠. 이성일 가능성도 높지만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의지하고 자꾸 내 불안한 마음들을 덜어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뭐 다 좋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또 능사가 아닌 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내가 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 공짜로 만나주는 거 없습니다. 뭐 밥이라도 사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기라도 해야 되고 뭐 갈 때 다 교통비 들고 시간 들이고 또 그 사람 비위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의 노력들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항상 좋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왠지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없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산천대축의 구이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좀 돌이켜보실 문제겠지만서도, 잘 된다고 하면 마음을 좀 많이 다스려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결국 이 산천대축의 이제 의미들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레벨업이 돼가지고 크게 쓰이는 상황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 대축이라는 것은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대축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새겨졌다. 물론 이 점괘는 제가 뽑은 거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5개 중에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축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이 여탈복으로 수레바퀴가 빠져가지고 기다리는 형국일지라도 결국 그릇 자체가 대축의 그릇이니 기다리면 언젠가 때는 온다고 믿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원년 한 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런 뭐 주요 점괘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또 참고 자료로다가 이렇게 제가 한번 작궤를 또 해봤고요. 이번 점괘에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도 산천대축의 의미로다가 크게 쌓으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점괘 해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점괘 건이천괴가 나왔습니다. 건이천은 첫 번째 해당하는 괴죠. 건이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곤이지. 중천건이라고도 하고 건이천이라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양이 6개에 해당하는 육양괴죠. 이 건이천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동요를 또 봐야겠죠. 네 번째에 해당하는 구사가 동했습니다. 그래서 풍천소축이 되었고요. 건괴 괴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정이다. 굉장히 강력하고 양적인 에너지와 운기를 갖고 있다. 이것을 뽑은 사람의 흐름은 굉장히 바라는 바도 많고, 특히나 이제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가 좀 자리 욕심을 탐낼 수 있는 그런 욕구라든지, 내적으로 갈등이나 불완전한 이런 것도 공존하긴 하는데, 그동안 많이 성취를 해왔다. 힘들었지만 발전을 현재 자리까지 해온 거죠. 또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난관이나 아니면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걸 해도 될지, 나갈지 말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약을 하는 그런 시도에 앞서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흐름이다 이거죠. 여기 혹약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약하는 이제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늘 높이 뛰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연못에 자리하게 되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혹약재현하면은 이제 무구다라는 얘기인데, 허물이 없다, 크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늘로 날아오른 용이, 이 건이천은 다 양효들이 다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만나가지고 외궤에 있는 상궤 건이 변하면 이제 오선풍이 되죠. 오선풍은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을 만나서 공중에서 잠시 머무는 것처럼 조금 내가 지금 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지체나 장애나 막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다.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장애물이 나타난다든지, 대인관계에서 의견 충돌이라든지, 내 뜻을 조금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투자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안 좋은 얘기 아니냐고요? 위치 자체가 하층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자리 자체는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거나
지금 불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뤄놓은 곳이 많은 상태의 경우를 예를 드는 거죠. 꼭 자리 문제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도 어느 정도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림의 미덕이다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구사가 동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면은 양력 4월 달부터 움직이시든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4월 안팎으로 관계들이 좀 변화의 축이 좀 보이고, 이게 상층부하고 하층부를 나눠보면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가 이제 상괴에 해당하는 건괴라고 했을 때, 이 상괴에서 동했잖아요. 이 구사가 위에 있는 건괴가, 막대기가 이 세 개가 위아래가 상괴, 합괴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괴에서 동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름을 지나서 가을 되는 8, 9월쯤 요때부터 이제 움직임을 좀 기대하시면 어떨까. 그 전까지는 자중해라.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연초부터 뭐 을사년 좀 힘들었다고 병원년부터 막 이것저것 설치고 막 하려고 하고, 뭐 투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람 욕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게 6회점으로 봤을 때 경박력이라고 하는 이제 6회로 봤을 때 건의천이 6춘계예요. 6춘계. 이게 납갑을 붙이면은 이 자인진이랑 오신술이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서 뭐 인신충, 묘충 이런 식으로 충을 맺기 때문에 이게 하려던 일에 대한 다양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충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조용하게 그냥 은근히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변동사항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되더라도 충을 맞고서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육충계의 특성이 갈등이 생기거나 내가 어떤 목표 지향점을 바라봤을 때 거기를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3쿠션으로 튕겨가지고 가더라도 가는 거고, 내가 그 방향이 딱 거기였다. 그럼 거기 튕겼다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게 무조건 뭐 나쁘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목표물이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할 수 없다. 뭐 물건이나 이제 대포가 날아오는데 내가 피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주역점을 해석할 때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매화역수적 관점이라든지 뭐 육효라고 하는 경박력의 관점에서 본다든지, 또 육효를 볼 때도 당연히 주역의 본래 정통 이론인 중정응비, 승승 뭐 이런 걸 본다든지, 괴사나 효사를 참고한다든지, 이런 것 또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볼 때 육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육효를 보는데 뭐 괴사나 효사에 대해서 일체 모르는 경우도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하시거나 실전에서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그렇게 해서 잘못 맞으면 괜찮겠죠. 근데 다양하게 이제 팔괘 이런 생각자 이런 것도 좀 보고, 효의 위치라든지 뭐 중정응비는 기본적으로 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상 주역점을 보면 뭐 타로라든지 뭐 사주의 이런 병오년 신수 제가 또 올려놨지만서도 그냥 단순하게 비경겁제다 뭐 식신상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조심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주역은 대체로 좀 자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구분을 하자면 거의 좀 너 좀 위태로우니까 좀 나서지 말고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거의 웬만하면은 뭐 지금 대박이니까 치고 나가라, 막 일 저질러라, 이런 괴나 효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내가 조심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례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점을 많이 쳐봤는데 뭐 원형 이정이다 뭐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도 실제로 점을 쳐가지고 어떤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좋지 않은 경우라든지 누군가하고 뭐 싸울 일이 생긴다든지 막 다양하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괴사나 효사는 참고를 하면서 이 팔괘에 대한 물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여유롭게 갖고 있는지, 좀 간당간당한데 이걸 굳이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형태를 잘 봐야겠죠. 더군다나 이 건의초는 이게 금이잖아요. 근데 병오년은 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극금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교에 대한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이 삼양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삼리화라고 하는 화가 나를 극하는 거죠.
삼리화라는 거는 이제 육친적으로 이중녀라 해가지고 리꾀는 중녀, 둘째 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동생이나 나한테는 언니나 뭐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둘째 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이 건금, 이 건금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 건유천이 아버지랑 관련된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육친도 나와요. 예, 8괴를 보면은 오손풍은 장녀고 손장녀, 첫째 딸이죠. 니 중녀가 이제 둘째 딸이고, 그리고 태소녀, 태금은 이제 셋째 딸, 또 막내딸, 이런 식으로. 건금이 변해가지고 이제 오손풍, 손장녀가 됐으니 이게 아버지에 대한 문제 중 일부가 이제 변해서 손장녀, 첫째 딸이 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이제 둘째 딸이 와서 건금을 극해요. 그럼 뭐 자식으로 인한 문제로 돈이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건금이 변해서 이제 손장녀가 됐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에 이제 첫째 딸이 좀 뭐 아프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나를 하여튼 좀 피곤하게 할 수 있다. 상층부에서 어떤 구름 같은 역할을 해서 안개가 끼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리꾀하고 손꾀 다 여자란 말이죠. 손장녀, 리중녀. 그래서 이제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 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건유천을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오년이잖아요.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뭐 잡히는 대로 그냥 일단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유천이 변해서 풍천소축이 되면 미룬부루라 해서 비를 내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먹구름만 낀 상태에서 비가 아직 내리지 않은 게, 그게 이제 미룬부루죠.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날짜가 계속 연기되는 것 같이, 이제 면접 보려고 이제 회사 이력서 냈는데 면접 날짜가 변동사항이 생기는 뭐 그런 것 같은 시기가 이제 풍천소축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뭐 예전에 코로나 한참 때도 결혼식 막 미루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풍천소축이라 이거죠. 지금 당장 집합금지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아 이거 원칙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좀 불편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소축이라 하죠. 대축은 이제 크게 이제 쌓는다라는 뜻으로,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멈춰 있어가지고 쌓는 개념이라 했을 때, 이 풍천소축은 뭔가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도 되고, 여기 혹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혹. 이건 이제 혹시, 뭐 혹, 만약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은 큰일 나는데, 근데 만약에 대박이면 어쩌지? 막 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전에 아주 고민과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유천의 구사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자꾸 이 위로 상층부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거 임금의 자리란 말이죠. 오효가 임금의 자리인데, 거기로 이제 자꾸 가고 싶은 마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투자 같은 것도 이거 계속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팔까, 여기서 조금 더 승진을 할까,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만족하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퇴사를 할까, 이직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병오년은 그냥 기다림의 해입니다. 제가 타로를 뽑아 드렸을 때도 5가지의 그런 흐름들이 조금 비슷비슷하게 다 나왔잖아요.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병오년 자중하는 해라는 얘기입니다. 좀 조심하고 최대한 상반기는 예의주시 해가면서 이런 뭐 사주 공부나 뭐 타로 공부나 주역 공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리는,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축은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먹구름도 시간 지나면 금방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비도 결국에 내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정체가 되더라도 잠깐 정체되고 마는 거니까, 병오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돌덩이처럼 꽉 막힌 그런 운기가 아니라, 그렇게 지체되는 일이나 뭐가 변동사항 같이 일시적으로, 일시정지 있잖아요. 일시정지. 완전히 정지나 취소가 아니라 그렇게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뜻하는 대로 일사천리 순탄하게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건유천이라는 게 이제 뭐 육춘기에다가 상충부로 가서 구사의 위치 자체도 사실 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잖아요. 욕심도 많은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생각나고 뭔가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좀 잘나고 싶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 생각하시면서 다양하게 현명한 판단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점괘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이제 해석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병원년 배가 왔으니까 경인월부터 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간간히 오셔가지고 근황이나 피드백 어떤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다음 4번 점괘 설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점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택천쾌가 나왔어요. 이렇게 좀 쏠려있는, 양이 하나거나 음이 하나면은 좀 쏠려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텐데, 택천쾌 자체는 쾌가 상쾌하고 명쾌하다 할 때 그 쾌자의 의미도 되고, 결단하다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쾌로 읽지만 이 내용 자체는 결단하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뭐 양우왕정, 부호유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이런 게 써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해석해드리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괴사, 효사 이런 거 지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좀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괴사, 효사에만 또 어려운데 이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 괴 안에 있는 8괴, 상하괴하고 이제 본괴하고 직괴, 뭐 동효, 이제 8괴, 오행, 생극제화 이런 게 일단 중요하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알긴 알아야겠죠. 여기 양우왕정, 보호유려, 고자업, 분리주균, 이유유왕,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어떠한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공식적으로 뭐 징계라든지 공론 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 썩었다, 문제가 있다, 도려내야 된다, 그런 걸 하는데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있죠.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거나 극단적이거나 에너지 자체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쓰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정당한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고, 공식 절차대로 처리하라는 의미면서도 이거는 내가 뭐를 결단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을지라도 이해관계 같은 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충돌할 수 있다, 싸움 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미리 경계하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력을 쓰지 말라, 군사를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감정적인 응징 같은 거 있잖아요. 열받는다고 가서 한 대 패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 규정이나 합의나 제도 같은 걸로 좀 시스템적으로 정리하라는 그런 방향성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택천쾌 괴상을 좀 보면은 음이 하나예요. 밑에는 삼양인 건괴가 하층부에 자리하고 있고, 상층부는 이제 이태택이라고 하는 어린 태소녀가 위에 위치되어 있죠. 지금 동요는 9호가 위치해 있어서 동에서 이제 뇌천대장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택천쾌 자체가 그 양효가 많잖아요. 이 양효가 많으니까 이 강한 추진, 뭐 조금만 건들면 바로 그냥 선박 날릴 기세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 좀 불만이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골마 터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그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아래에서부터 기운이 차오르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거나 불신 같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이제 설명할 구호효에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상육, 맨 위에 있는 끊어진 음요 위치에서는 좀 흉하게 끝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쉽게 비유를 들으면은 물이 위까지 차올라서 댐이 조금 있다가 이제 터질 것 같은데 한 군데 약한 틈 하나 때문에 결국 그 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방류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9호 자리, 여기 임금의 자리고 결단을 내리는 그 위치겠죠? 여기에 있는 현육, 쾌쾌, 중행, 무구 이런 거는 이제 뭐 풀을 베듯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뭐 소인을 제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이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를 중행, 무구, 중도에 부합되게 균형을 잘 지켜가지고 행동을 해야 허물이 없다. 근데 그 중도가 크게 빛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화가 없다 이런 거는 그냥 평타만 친다 이거지 뭐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호 자체가 원래 단칼에 그냥 결정 내리고 명령하고 이런 위치이긴 한데 그런 장군 같은 느낌보다는 규정과 원리 원칙을 들고서 정리하는 좀 관리자 쪽의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이 택정쾌의 구호 자체가. 그래서 결단은 내리는데 영웅 같은 뭐 통쾌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결은 했는데 그래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반발도 남는, 해결은 하긴 했지만 계속 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그런 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막 크게 뭐가 자빠지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근데 좀 신경 쓰일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호의 자리는 상륙이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음을 정리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결단 자체가 늦어지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라는 압박이 좀 있고 너무 또 그렇다고 과격하게 되면 이 괴사가 경계한 군사로 해결하는 쪽으로 기울 위험도 갖게 됩니다. 여기 분리주경 있죠? 분리주경.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내려야 할 위치에서 올해 병원연 4번 젊게 뽑으신 분들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큰 결심을 하셔야 될 때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막 감정적으로 대응해도 안 되고 또 결단을 내리는 속도를 또 너무 늦춰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딱 힘 조절을 해서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컴퓨터 시스템도 아니고 사람이 쉽지 않죠. 뭐 일단 택정쾌의 느낌이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혹괴에 대한 거는 뭐 권위천이죠. 그야말로 에너지가 아주 왕성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권위천. 이 택정쾌가 그래서 내천 대장으로 가면은 대장은 발음이 이롭다 이렇게 뭐 대장 리정 이렇게 돼 있는데 큰 힘이 생길수록 더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경고가 좀 들어있는 궤죠. 내천대장. 요즘 현대식으로 좀 풀면 이 택정쾌로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제 추진력, 자원, 뭐 여론, 권한 이런 게 커지긴 하는데 그만큼 내가 결단한 부분에 대해서 반작용 같은 거 있죠. 내부 충돌이라든지 이해관계자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내가 뭐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여당 야당이다 한쪽을 좀 제거를 했어요. 뭐 좀 문제를 이렇게 잠재웠어. 근데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내가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 명분 가지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명분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힘으로 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울타리에 걸린다. 그리고 이제 내천대장이라는 거는 이게 천례무망이나 내천대장이나 이게 사진례가 일권천하고 낙갑이 같습니다. 그래서 육충괴예요. 이것도 충을 하는 괴가 돼가지고 결과 발현 자체가 한번 크게 충을 맞아가지고 변화 변동이나 흔들리는 그런 국면을 좀 맞이할 수가 있고 택천쾌를 어쨌든 결정한 부분에 대한 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럭비공이나 당구의 3쿠션 같이 목적지로 그냥 온전하게 딱 거기가 타겟이다 해서 그것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때리려고 했는데 그걸 맞고 튕겨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닌 다른 옆쪽을 맞아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튄다든지 이제 그런 게 충이죠. 내천대장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스며드는 그런 성취나 어떤 결단을 하고서 칭찬받고 일이 좀 정리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간 좀 많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또 이제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 판이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국면으로 짜지는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택정회 시기에서 결단을 잘 내리셔야 한다.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이 9호 위치에 계신 분들 사실상 이게 내가 그 정도의 책임감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러면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관리자 입장에 있거나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큰 결심을 해야 될 위치에 있거나 뭐 인사권자나 관리자나 뭐 하다못해 집안 내부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을 가족들의 이합집산을 관리하고 뭐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로 들어오고 이럴 때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더 감정과 무력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미래를 내다보고 어찌됐든 결정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결단을 미루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이 생기면서 판이 새롭게 짜여질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천대장의 큰 힘으로다가 이 택천캐는 결단한다는 뜻이고요. 내천대장은 큰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해가지고 큰 힘이 들어오긴 한다. 근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큰 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를 그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파도처럼 휩쓸려 가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도 이제 금이 많이 떴죠. 태금하고 건금하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금을 얘기하는데 병오년이라서 이제 화극금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태금이든 건금이든 또 결단을 내리는 이 금의 칼 같은 속성들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들이 정지가 돼 있어야지 뭐 포양을 하고 숙사를 하고 할 텐데 아직도 지금 그 도둑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강도든 도둑이든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구속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나 지구대라도 어디 데리고 와야지 이동을 하잖아요. 뭐 조사를 어디 길바닥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숙살이고 일단 신원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원연 자체가 그 잡아야 될 사람은 많고 검거하기는 좀 힘든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도둑이나 범인 또는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한두 명을 잡아넣어서 뭐 조사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석을. 그래서 하여튼 이 시기가 좀 지나야 합니다. 좀 머리 아플 수도 있긴 한데 한 번쯤 큰 결단 한번 내려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심기일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후부터 이제 좀 편안해질 시간들이 이제 또 올 거니까 그 편안해지기 위한 결단을 어쨌든 지금 하는 거죠. 시끄러울 수 있고 또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걸 안 겪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잘 마음의 준비를 해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9호가 동했기 때문에 양력으로 5월달 내지는 상반기가 넘어간 하반기에 한 10월 정도, 한 10월, 11월, 한 겨울쯤 되겠죠. 그냥 효 하나를 2달 정도로 보세요. 2달, 4달, 6달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7, 8월이잖아요. 7, 8월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10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력으로 이제 9월, 10월이면은 양력으로는 11월, 12월 이렇게 되겠죠. 처음부터 이제 2, 3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입춘이 2월이라서 2, 3월 그리고 4, 5월 6, 7월 이렇게 지나고 나면 8,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1월 이런 식으로. 하여간 병원연은 여러가지 변화의 그런 흐름일 겁니다.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실제 여러분의 상황과 얼마나 또 일치하는지 흐름이 좀 맞는 것 같으면은 댓글로 좀 이야기들 나눠주시고요. 병원연 어쨌든 건투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제 다음 마지막 5번 점괘 해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역 마지막 5번째 화천대유 상구가 변해서 직괴인 내천대장이 되었습니다. 자, 화천대유는 처음 뽑았을 때도 화천대유계가 나왔었죠. 그 1번 점괘에도. 근데 이제 위치가 좀 다릅니다. 1번 점괘는 이제 구사가 동해가지고 산천대축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상구가 동해가지고 내천대장이 됐다. 화천대유가 되게 유명한 궤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화천대유 자체가 굉장히 좀 유명한 궤 중에 하나다. 이거는 이제 화천대유가 기운이 지금 왕성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실수나 어떤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진 않은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성과라든지 내 재산이나 어떤 자원이나 명성, 권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정점에서 어떤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에너지, 대장이라고 하는 뇌천 대장이죠.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육효로 봤을 때도 이제 육충괴라고 하는 성격도 되어 있고, 커진 힘이 곧바로 마찰, 충돌, 재정렬, 이런 게 좀 될 수 있습니다. 판이 좀 새로 짜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유의 현재 상태는 많이 가졌다도 되는데,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화천대유가 나왔다 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만 나오진 않겠죠. 제가 뭐 점괘 뽑았을 때도 화천대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궤인 줄 알고 엄청 기대하고, 원형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거 무조건 좋겠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화천대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조심해야 되는 궤구나 하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어찌됐든 의미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기운이 어쨌든 5양이잖아요. 에너지가 1음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5양이 1음에 관심을 보이고 또 1음에 지배를 받는 그런 형국을 얘기한다. 하지만 양이 너무 거세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베풀거나 마음을 좀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화천대유계가 나올 때 항상 욕심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좀 분실 같은 것도 보면은, 물건 분실해가지고 이 점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화천대유가 나왔잖아요. 뭐 크게 있다 이런 뜻이니까 아직 집에서 어디 멀리 안 갔을 것 같다 예측을 하면은 꼭 어디 주머니에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대유계의 의미 자체는 이런 삼리와 밝은 빛이 일관천 위에 이렇게 머물러서 뭐 극을하는 형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병오년의 화가 제일 큰 에너지인데, 이게 삼리화가 딱 떴다는 얘기는 이 리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화의 이 불과 관련된 기온들, 이 건금에 대해서 이 결단을 내리고 뭔가 살기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좀 선을 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사로 놓고 보면 이제 자천우지 길무분리, 이건 이제 하늘의 도움이 크게 길하다, 그러니까 크게 길하지 않음이 없다, 이런 뜻인데, 뭐 부정에 부정을 더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뭐 길하다, 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정당한 축적을 바르게 쓰는 경우, 내가 이제 화천대유로 뭔가를 좀 얻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얻었다, 그걸 또 남들한테 좀 베풀기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 분배하는 그런 에너지를 좀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화천대유의 마지막까지도 좋은 영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 자체가 원래 상효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자리는 이제 음의 자리죠. 2, 4, 6이 음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화천대유는 2, 4, 6이 다 양이다. 그 자리를 얻지 못한 거죠. 음의 자리가 제대로,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화천대유의 의미를 좀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5번 점괘를 좀 어떻게 선택을 하셨든 해당이 좀 되셨으니까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음들이 조금 뭔가 불안하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다 나가서 경계병들까지 다 전투에 임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본진이 털리면, 본진에 방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빈집 털리는 꼴이 이런 화천대유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는 뭐 권력자라든지 뭐 사업가라든지 현재 나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크게 어떤 소유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좀 어느 정도 최고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욕심을 내거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중간에 있는 택정쾌는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한 번쯤 이제 하고 나서 뇌천대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화천대유라는 건 어쨌든 이제 판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냥 소인배들은 건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짜여진 판에 걸맞는 적합한 그런 것이 이제 화천대유라서, 이제 거기에서 뭐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국면이 이제 택정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공론화 시켜가지고 검증을 받는, 결단을 내리는, 너무 막 밀어붙여도 안 되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택정쾌죠. 그래서 뭐 칼로 무조건 자르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아니라 규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합의를 하는, 그런 정리하는 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뇌천대장으로 가면은 이거는 결과가 빨리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빠르지만 위태롭다,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운이 크다는 얘기는 그 큰 거를 다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를 해서 쌀 여러 가마니를 막 가져오려고 하면 중간에 주저앉게 되잖아요. 무거우니까. 크다라는 겁니다. 무게감이 아주 상당하고 부피가 크다. 이 뇌천대장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결과를 빨리 볼 수는 있지만 그 결과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라든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건들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의미가 되겠죠. 원칙을 어기지 마라. 그래서 이 뇌천대장이 육춘계로 변하는 것을 해석을 했을 때 뭔가를 진행한 그 결과들이 이제 관계의 대립이라든지 이탈이나 재협상 같이 결정을 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계약이나 재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절대 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응징을 당하게 된다. 이 점괘를 아마 뽑아보신 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화천대유 상구에 대한 개념을 한 번쯤 겪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되게 참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화천대유를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쳐봤을 때 이런 초구부터 해가지고 상구까지 다 저는 이제 사례를 기록해가지고 어떤 일에 어떤 점을 좀 봤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 또 기록을 해놓기도 하고. 근데 딱 이번에 제너럴 리딩을 주역을 처음 하려고 했는데 화천대유가 2번이나 딱 뜨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운기이지만서도 제 영향이 조금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의 의미 자체가 어쨌든 제가 또 해석해 드리는 거기도 하고, 저도 그냥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항상 사주 일진이나 뭐 어룬이나 신수 볼 때도 그렇고 뭐 맨날 하는 말이 그냥 뭐 나대지 말라, 뭐 오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뭐 인생에서 한 80-90% 오버 금지, 그리고 나머지 한 10% 20% 그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언제는 한 5% 정도? 그때는 좀 과감하게. 아마 인생이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천대유 상구를 좋게 쓰려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남들이 봐도 저 정도는 뭐 문제 없는데 왜 시끄럽지? 상대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되도록 욕심을 문제로 발생시키지 않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진짜 크게 된통 당하고 나서 이런 게 화천대유구나.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한 번쯤 진짜 내가 이거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한번 더 꼼꼼하게 조심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주의해야겠구나 하면서 좀 인내하고 자제하는 그런 미덕이 있다면 아마 이런 뇌천대장의 육춘계 같은 느낌이어도 좋은 발현으로, 어떤 충이라는 건 역동성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변에 시끄러워진 상황 안에서도 내가 그 투자 안 하길 잘했다, 거기에 엮이지 않길 잘했다, 내가 만약에 욕심 부렸으면 지금쯤 아마 구속되고 뭐 수사받고 있고 대중적으로 완전히 역적이 됐을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나한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줄줄이 구속되고 뭐 어디 수사받고 욕먹고 그러면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뭐 살면서 경찰서 조사받고 뭐 신문에 대서특필될 일은 잘 없으니까, 정치인이나 무슨 뭐 연예인 같은 사람 아닌 이상.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화천대유가 좀 에너지가 좀 센 거기 때문에 남을 다 꺾을 수 있는 운이긴 해요. 마음 먹으면 맞짱 까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합의금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점괘입니다. 이게 비유를 들자면 진짜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아무리 안 되는 거여도 이 화천대유 점괘 뽑은 사람이 우기면은 뭐가 되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뿌린 대로 거두는 아주 엄청난 힘이 강한 점괘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도 너무 이기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이겨서 얻을 게 뭔지를 생각하고 맞짱을 떠야지, 그냥 뭐 다 짓밟아 버리려고 뭐 이기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이겨도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병원년 에너지 세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언제였더라? 2018년도에 무술년 한번 간요지동으로 왔었잖아요. 2018년도에 별일 없었던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주변의 얘기들 들어보면 그런 무술년에 굉장히 또 변화 변동이나 인생에서 처음 겪는 뭐 악재 같은 것들, 뭐 악재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일들이 그때 딱 몰아쳐가지고 뭐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무술년이 진짜 보통 년이 아니구나 이제 하셨을 건데, 거의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병원년에도 일어나지 않을지 전망하는 거죠.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도 이 병원년의 기운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이제 기를 빨아먹는 이제 화기잖아요. 불 태우기도 하고 이 목의 에너지를 설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수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필요하고, 수기운들 좀 휴식하고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런 걸 갖고 있어야지 이 화천대유도 그렇고 결과치인 뇌천대장도 이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현명하게 알아서 잘 결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역점으로 처음으로 어찌 보면 거의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주역으로 이제 제너럴 리딩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해 봤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와닿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좀 해당이 돼야 피드백도 얻고 할 텐데 뭐 댓글로밖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귀찮더라도 로그인은 다들 하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것 같은 뭐 계획된 일과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게 있거나 좀 뭐 신기하다 하면은 의견 좀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주역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맞으니까 한 거죠. 타로는 좀 맞으니까도 있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하니까 한 거고, 주역은 굉장히 좀 느낌적으로도 좀 다르게 좀 철학적인 개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경전으로 해가지고 역경이라고 딱
사서 삼경에 이제 박혀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그 위상 자체가 이제 명리학은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주역 각 괴나 효사에 대해서나 이제 실제의 사례 같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주역 강의를 할 수 있는 때가 좀 왔으면 좋겠고요. 타로도 한번 해가지고 올려봤고, 이제 주역까지 병원연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너럴 리딩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병원연, 아예 아프거나 뭐 힘든 일이 없진 않겠지만 덜 아프고 덜 힘든 병원연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병원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을사년 힘겨웠죠. 이젠 걱정 마요. 병원연은 빛날 거예요. 레라 병호 지친 내 맘 변호. 을사년 끝자락 병화를 향한 긴 밤, 가슴 깊은 곳 그 소중함을 지나친 맘. 목과 통명 화령 진금금과 목이 중요해. 강렬한 빛 밝힐 어둠 수확 이제 필요해. 병화의 불길 적토마가 내딛는 길, 하늘과 땅을 잇는 천간지지 발걸음. 두려움 없이 달려 내 안의 열정 살려. 병원연 양이 내 힘 합중으로 펼쳐져. 자우춤 때려 변화를 때려. 이제 움직임 속 새롭게 나만의 꿈을 꾸네. 오미 앞되어 만들어진 유카. 강끌림으로 받아내 축하. 병원연 light up 전부 태워버려 burn up. 을사년의 기억 모두 잊어버려. turn up 끝없이 펼쳐 저 멀리 달려. 적토마의 힘으로 이제부터 한 걸음. 병원연 light up 전부 날려버려 burn up. 지난 날의 아픔 모두 벗어던져. turn up 불꽃을 살려 어둠을 밝혀. 전이마의 힘으로 어디든지 발걸음. Check it out, yo, yeah. 푸른 기운 속에 피어나는 생명, 목화 통명으로 길을 밝혀 광명. 드디어 찾아낸 병화의 불꽃, 그곳이 목표 내 맘 풀 것. 에요 맹렬한 열기, 무리수 두는 혈기. 산정상 위에서 난 근심과 걱정, 화다 토조 염려해. 메마름은 경계해. 어둠과 릴렉스 휴식만이 살길. Feel the vibe 화려한 진금 드디어 꿈 이루네. 반짝이는 빛으로 내 마음 감싸. 허나 방심은 그물 끝까지 집중. 믿어야 할 사람 반드시 가려내리. Here we go again. 수학 이제 병원연 나의 숙제. 지지 말자 절대 포기는 없어 달려. 강위상용 빛 따라 적셔진 내 마음. 끈기가 필요해 가족의 도움 절실해. 자우충 때려 변화를 때려. 이제 움직임 속 새롭게 나만의 꿈을 꾸네. 오미 앞되어 만들어진 유카. 강한 끌림으로 받아내 축하. 병원연 light up 전부 태워버려 burn up. 을사년의 기억 모두 잊어버려. turn up 끝없이 펴져 저 멀리 달려. 적토마의 힘으로 이제부터 한 걸음. 병원연 light up 전부 날려라 burn up. 지난 날의 아픔 모두 벗어던져. turn up 불꽃을 살려 어둠을 밝혀. 전이마의 힘으로 어디든지 발걸음. 을사년의 겨울 무리하면 안돼. 만만하지 않아 절대 병원연 양이 살 쉴 틈 없는 삶 속 새롭게 태어나. 하나뿐인 양인 불꽃 폭발하리. 병원연 light up 전부 태워버려 burn up. 을사년의 기억 모두 잊어버려. turn up 끝없이 펼쳐 저 멀리 달려.
적토마의 힘으로 이제부터 한 걸음 천리마의 힘으로 어디든지 발걸음 이제부터 한 걸음 병원연 light up 전부 태워버려 burn up 을사년의 기억 모두 잊어버려 turn up 끝없이 펼쳐 저 멀리 달려 적토마의 힘으로 이제부터 한 걸음 병원연 light up 전부 날려버려 burn up Turn up 불꽃을 살려 어둠을 밝혀 천리마의 힘으로 어디든지 발걸음 Light up 병원연